안녕하세요,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방학 이러면 방학 시즌이다 막 이러면은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놀러 갈 생각, 그다음에 아이들도 좀 학업에서 쉬고 여유롭게 시간도 많고 엄마도 좀 쉬고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누구나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는 이제 그런 환상이 깨졌죠, 당연히.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직 내가 아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이고 하니까 좀 이런 것일 것이다. 좀 지나면 적응을 하면, 얼마든지 여유로운 방학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학교를 안 가니까 일단은 마음은 좀 편한 건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학습에 대한 계획과 어떤 목표하는 바가 뚜렷하게 있는 분이시라면 다 동의를 하시겠지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방학 기간이라는 게. 왜냐하면 내가 계획했던 것을 아이와 같이 해 나가야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아이가 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살아야 하는 문제도 또 있잖아요. 독서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또 집안일도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을 또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이들만 돌보고 이런 걸로는 또 자아 실현이 안 되니까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기분을 느껴야 또 이게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운동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뭐 글 쓰는 시간, 또 기타 나머지 내가 관리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방학이 딱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도 있고 돌보아야 하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아이가 이제 하나면 또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으나 둘셋 되다 보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놀러 다니고 나는 그냥 무조건 쉰다라고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엄마도 내가 목표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아이들만 크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크고 싶다라는 목표가 꼭 있으신 분들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사실 걱정부터 이제 앞서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구슬려서 잘 시키고 또 나는 어떻게 그 틈새를 노려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을 위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또 아이 매니징하고 이제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방학 지나고 나면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없이 아이들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기 때문에 제가 커가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허탈하고 그리고 뭔가 번아웃이 오고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가 조금 지나서 중학년부터 됐을 때는 이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아이들을 하나둘씩 방학 특강 같은 것을 좀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 운동을 갔다 온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도 조금씩 크다 보니 학습해야 될 내용도 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욕심이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면 이 아이가 방학을 정말 터닝 포인트로서 더 잘 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러니까 또 제 자신을 또 희생하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또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또다시 번아웃이 오고 그때 또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도 인간이다. 그래서 나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또 다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방향 전환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방학 때마다. 그래서 아직은 저도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가 다 못 겪어봐서
뭐 어떻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날이 가면 갈수록 학년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심경과 고단함이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학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학이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힘들지만 내가 여러 가지 목표를 하고 나도 잘 성장하고 아이도 잘 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당연히 힘들어요. 힘들고 정신도 없고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를 만큼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하루가 진짜 금방금방 흘러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타가 오게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많은 이런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왜 이렇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현타가 오면서 다시 또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이제 이런 반복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쁘게 사라지는 와중에도 또 그 질서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쁜 와중에도 너무 정신이 없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시기를 또 겪어내다 보면 또 그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바쁜 시기가 있고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그 시기만 잘 견디면 사실 또 여유로운 시간이 오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씩 그 하나의 파동을 넘어갈 때마다 노하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묘미인데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그런 파동의 끝부분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학원을 보내자라고 해서 제가 끌고 가지 못하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포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내려놓고 뭐 이런 과정이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바쁜 사이클을 계속 돌리다 보면 아이들도 어떤 아이가 저는 둘이 있으니까 이 아이 다르고 저 아이 다르고 근데 초반에는 사실 아이들을 아직 오랫동안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들도 파악을 잘 못하거든요. 이 아이의 능력치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 아이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그러니까 한계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한계라기보다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직은 얘가 개발이 안 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의 능력치와 아직 학습되지 않은 부분까지 엄마가 너무 욕심을 내서 몰아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엄마는 엄마를 지치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번 힘드시더라도 한번 그 사이클 한번 도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방학이라는 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아이들 학습을 잡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참 있고 이런 거는 좋지만 또 이런 문제가 너무 많구나 하는 그런 사이클을 한번 쭉 도시면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힘든 그 파동이 정말 끝부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표 학습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한 번 겪고 또 두 번 겪고 또 다음 방학에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이제 이러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 정도로 힘들고 이 정도가 내가 에너지가 들어야 되는 거고 이 정도의 문제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이 시기가 좀 지나면 또 안정화가 되는구나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관찰하셔서 어떤 처음과 끝을 잘 아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방학이라는 기간도. 그러다 보면 또 그걸 잘 견뎌내면 학기 중에는 또 학교를 가니까 조금 숨 돌리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중고등학교 되면 또 어떤 사이클이 올지 엄마가 상상할 수 없는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어찌되든 초등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고등 가도 어찌 되었던 그 내용만 달라지는 거지 엄마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지 이제 이런 하나의 사이클들을 그러니까 방학이면 방학, 1년이면 1년,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이런
기간들이 있을 건데, 이제 너무 길게 되면 내가 힘드니까 그것도 내가 그런 경험이 쌓이고 나야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방학 기간만이라도 여름방학 3주 정도 되니까 이 3주 동안 한번 해보시고 그 3주 동안에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또 어떻게 내가 뭘 얻어갈 수 있고 또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 첫째, 둘째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잘 해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 어려운 것들을 견디면서 겪어내면서 잘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힘든 부분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뭐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양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이렇게만 해보셔도 사실 다음 방학 때는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학원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는 제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엄마의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꼭 학원을 공부 때문에 보낸다기보다도 그냥 내가 1시간 정도라도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위해서라도 오전에 특강 같은 거 보내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3회 정도. 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방학 기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